오랜만에 뵙네요. 일어나셔가지고, 기존 출석 좀 하시는 분들이 지금 안 오셨네? 어디 우리 소리가 이렇게 크냐? 자, 저기, 오늘 프린트물부터 일단 하죠. 보셨어요? 제가 공인중개사법 개정됐다는 거 한번 얘기했었죠? 예. 저번에 개정된 거 말고 또 개정됐어요. 그래서 자, 프린트물 좀 갖고 오세요. 뭐 모자르다. 몇 장을 했지? 일단 저까지는 일단 안 돼. 자, 봅시다. 저기 일단 빨리 들어가죠. 자, 17페이지 하단에 보면 자, 거기 공인중개사 17페이지 페이지 제가 이제 어디에다가 할 것인지를 체크해 드리는 거예요. 자, 공인중개사 자격증 양도대 양수 부분이 있습니다. 자, 거기에 지금 디귿 부분 하나 더 추가시켜서 자, 자격증 양도대 양수 행위를 알선. 자, 뭐가 좀 추가된 거예요? 알선이 추가됐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저기 양도되어 양수는 일단 양도대 양수는 이제 여러분들이 다 기억할 거고 이제 이거를 소개시켜 주는 거. 또 1-1입니다. 그럼 이거 양도대형 양도하는 거하고 양수하는 것을 알선하는 것을 주로 사실 누가 많이 하냐면 학원에서 많이 해요. 학원에서 전화가 와요. 그 합격생 중에서 좀 있으면 좀 소개시켜 주세요. 그래가지고선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어쨌든 그거 안 돼요. 자, 그 다음에 25페이지. 자, 일단 넘어가세요. 25페이지 똑같이 등록증 양도대 양수. 자, 거기에 동그라미 4번을 하나 추가시켜가지고 이제 마찬가지로 누구든지 등록증에 양도되어 양수 행위를 알선해서는 안 된다. 여기 알선. 그러니까 자격증과 등록증 모두 알선 행위를 금지합니다. 자, 잘라 붙이세요. 지금 잘라 붙이지 말고 어디다가 붙이고 어떻게 개정된지만 간단하게 설명하고 넘어갈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또 이제 70페이지로 넘어가요. 70페이지 보면 신고센터 설치 운영하는 부분에서 거기 1번과 2번 있죠. 요거를 교체시키는데 1번은 자, 국토교통장관은 설치 운영할 수 있다. 이게 뭐 똑같은데 왜 했느냐 그러는데 목적이 하나 생겼어요. 혹시나 그냥 놔둬도 되는데 목적이 하나 생겨서 그 목적이 뭐야? 부동산 시장의 건전한 거래 질서를 조성하기 위하여 뭐뭇을 위하여 이게 목적이거든요. 이게 하나 더 생겨가지고 일단 1번도 이렇게 교체시키고 2번 누구든지 부동산 중개업 및 그 다음에 부동산 시장의 건전한 거래 질서를 해치는 거래소 교란 행위를 발견하는 경우에 신고할 수 있다. 이렇게 했습니다. 신고센터에. 그러고 보니까 신고사항이 어마어마하게 많죠. 자, 그 여러분들이 제 기존교재 신고사항 7개 있었죠? 그 7개에서 상당히 많이 생겼습니다. 자, 자격증 양도대 양수알선, 등록증 양도대 양수알선, 그 다음에 또 이중등록, 이중소속, 이중사무소, 임시중개소, 이중 나오는 거 다 무등록, 거짓부정등록. 자, 공인중개사인자 유사면치 사용 금지, 개업 공인중개사인자 유사면치 사용 금지. 자, 그 다음에 또 명칭표시 위반. 자, 개업공개사 명칭표시 위반했을 때, 그 다음에 법인의 겸업 제한과 개시 의무까지 했는데 저는 좀 이게 좀 의구심이 있어요. 겸업 제한하고 개시 의무가 거래질서 교란 행위에 과연 들어가느냐. 여기까지 집어넣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과연 여기까지 거래질서 교란 행위인가? 어차피 개시 의무 안 걸어두면 의뢰인에게 혼란을 줄 수 있으니까 그렇겠다라고 생각하고 그냥 넘어갑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여러분들 저기 이번에 또 새롭게 된 거 중개보존 채용 제한 이거는 개정된 거니까 한번 물어볼까요? 뭐뭐를 합친 숫자의 몇 배? 개업공개사하고 소속공개사를 합친 숫자의 5배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요거 위반하면 어떻게 된다 그랬죠? 1-1. 또 하나 더. 예, 맞아요. 절대등록수 같이 기억해 놓으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또 중개보존 고지 의무 있었죠. 중개보존이라는 사실을 알리라 그랬죠. 의뢰인에게. 요거 만약 위반하면요. 예, 맞아요. 500만 원을 과태료. 이게 그 중개보존도 500만 원 과태료고요. 그렇죠. 그를 채용한 누구도요.
개업 공인중개사도 500만 원 되는데 다만 개업공개사는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기울여 잡다면 이거 적용되지 않는다 이러겠죠. 자, 어쨌든 이런 거. 자, 그 다음에 이제 비밀준수 의무 위반, 확인설명 의무 위반, 거래계약서, 거짓기재 준계약서. 자, 확인설명서 제대로 작성하지 않았거나 거래계약서 제대로 작성하지 않은 것은 빠졌어요. 이게 확인설명을 제대로 안 했거나 아니면 또 거래계약서, 거짓기재. 이건 좀 특별한 의무라 그랬죠? 거짓기재 준계약서. 자, 그 다음에 또 금쟁이 다 들어갑니다. 33조 1항 2항 개업공개사의 금쟁이, 업무방해 금쟁이 다 들어가고 그 다음에 또 자 뭐까지 들어가요? 지금 부동산 거래신고법상의 거래신고 위반, 해제신고, 그 다음에 금쟁이. 여러분들이 저기 오늘 저저번 주에 마지막으로 했던 금쟁이 있었죠? 부동산 거래신고법상의 요 세 가지까지. 이거를 이제는 뭐 암기를 해야 되는데 사실 저도 지금 다 암기 못했어요. 저도 지금 강의용으로다가 암기를 머릿속에 집어넣어야 되는데 다 못했습니다 지금. 이게 어쨌든 여러분들도 이제 눈에 자꾸 익혀두고 넘어가셔야 돼요. 잘라 붙이셔가지고 공부할 때 새로운 개정 내용이니까 어떻게 돼요? 다른 것보다는 2번 정도 더 보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84페이지로 갑니다. 84페이지. 거기 보니까 그 자격 취소 사유 있죠. 자, 제가 자격 취소 사유가 부양자징 이렇게 했죠. 예, 네, 거기에서 자, 이 법 위반에서 징역형 여기 추가된 거예요. 자, 이 법은 중개사법이죠. 이 법도는 자, 공인중개사의 직무가 아니라 그냥 무조건 다른 직무는 아닙니다. 자, 공인중개사 업무 관련해서 형법상의 자, 범죄단체 조직 무시무시하죠? 범죄단체 조직. 자, 그 다음에 사문서 위조 변조. 뭔지는 대충 아시겠죠? 사문서 위조. 계약서 같은 거 위조하면 사문서 위조가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또 그 위조문서 행사. 계약서를 위조만 했다도 법에 걸려요. 그런데 그걸 갖다가 만약에 사용하면 그것도 행사가 돼서 또 법에 걸립니다. 그 다음에 또 사기. 뭐 사기는 뭐 제가 설명드릴 필요 없고 횡령배임. 자, 그 다음에 또 업무상 횡령배임을 위반해서 금고 이상의 형. 이때 뭐까지 포함한다 그랬어요? 집행유예까지 포함한다. 자, 형법상에 자, 뭐 있죠? 범죄단체 조직, 사문서 위조 변조, 위조문서 행사, 사기, 횡령배임, 업무상 횡령배임. 자, 여기에 대해서 금고 이상형 받으면 뭐 중개사법은 금고가 아니지만 어쨌든 형법상의 금고 이상형 여기는 뭐까지 포함된다? 집행유예까지가 포함된다. 이렇게 됐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 이제 여러분들이 자격 취소가 이게 왜 나온 거예요? 지금 왜 이렇게 개정된 거예요? 네, 전세 사기. 그러니까 이제 누구 탓하는 거예요 지금? 네. 처음에 누구 탓했어요? 집주인 탓? 문재인 탓했잖아요. 다 문재인 탓이다. 이제 문재인 탓하다 보니까 이제 또 안 먹히거든. 그러니까 이제 결국 이제 누구 탓으로 돌리는 거예요 지금. 예, 이 개업공사 탓으로 돌려가지고 지금 이렇게 하는 거예요. 사실 솔직히 말하면 개업공개사는 작업자득이에요. 사실 많이 했어요. 개업공개사가 이거 전세 사기하는 데 관여를 상당히 많이 하고 중개해주면 뻔하게 다치는 거를 뻔히 알면서 개업공개사 뻔히 알면서도 눈 딱 감고 중개를 해줘요. 그거는 사실은 좀 문제가 있는 거죠. 어쨌든 자 이런 경우고 자 그래서 그거 일단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그 다음에 또 91페이지 상단 부분 이건 손으로 쓰세요. 91페이지 상단 부분 손으로 쓰세요. 자 아까 공부했던 거예요. 자격증 양도돼요. 등록증 양도돼요. 맨 끝에다가 알선한 자 써놓으세요. 알선한 자 컴마 알선한 자 쭉쭉쭉쭉 양수돼요. 양수해놓고 그 다음에 알선한 자 이렇게 쓰면 됩니다. 2번도 알선한 자. 이게 1번이 뭐예요? 자격증이죠. 2번이 뭐예요? 등록증이죠. 그래서 그 뒤에다가 맨 끝에다가 이제는 자 양도대 양수뿐만 아니라 뭐까지? 알선한 자까지 이렇게 되죠. 자 일단 이렇게 한번 체크해서 꼭 제가 저번에 개정된 것도 반드시 뭐라 그랬어요? 반드시 잘라 붙이라 그랬죠. 아직도 저기 이 들고 다니시는 분 있죠.
잘라 붙여야 돼요. 자, 봅시다. 오늘 어디 할 차례예요? 103페이지. 자, 부동산 거래 신고 부분을 이제 또 들어가줘야죠. 자, 부동산 거래 신고 부분에서 보면, 자, 일단은 2주 전에 1주간이고 한 주 쉬었으니까, 자, 간단하게 부동산 거래 신고 대상이 뭐였죠? 부동산 거래 신고 대상은 부동산 등. 부동산 등이 뭐였었어요? 부동산 등 하면 토지. 이제 다 까먹었죠? 토지. 그 다음에 건물. 그 다음에 또 분양권, 입주권. 토지, 건물, 분양권, 입주권. 요 네 가지. 거기다가 뭐 공급계약까지 들어가죠. 자, 토지, 건물, 분양권, 입주권에 대한 뭐가 체결되면? 매매 계약이 체결되면. 계약 체결로부터 며칠이네? 네, 30일이네. 신고하라 그랬죠? 자, 어디다가 부동산 소재지 시군구. 자, 매매 계약만입니다. 교환이나 임대차는 해당되지 않는다.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신고하면 맨 꼭대기. 자, 이를 확인하고 지체 없이 뭐를 발급해 준다? 신고 필증을 발급을 해줘요. 근데 신고 필증을 발급하면 뭐 받은 것으로 본다? 부동산 등기특별조치법상의 검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이렇게 되죠. 자, 그러면 이제 또 이렇게 이제 필증 발급해 주고 나서 두 가지 일을 하는데, 일단 가격 검증을 하고요. 그 다음에 또 신고 내역 조사 일을 합니다. 일단 필증 발급해 주고, 필증은 일단 발급해 줘야죠. 지네들이 급하니까. 그래서 필증을 발급해 주고 나서 이제 신고, 일단 가격 검증 들어가요. 자, 가격 검증 시스템을 구축, 체계 구축하는 사람이 있었죠. 체계 구축하는 사람은 누구? 네, 국토교통부 장관. 자, 그래서 거기 보니까 국토교통부 장관은 거래가격 검증 체계를 구축 운영. 자, 문이고 조심하죠. 이제는 어느 정도의 내용을 파악했으니까 이제 세부적으로 문구라든가 이런 것들 여러분들이 연습하셔야 돼요. 자, 구축 운영 할 수 있단가요? 하여야 한단가요? 하여야 한답니다. 자, 다시 그 밑줄 쳐놓으세요. 구축 운영 어떻게 한다?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들 이제 국토교통부 장관이 구축하는 것까지는 여러분들이 대충 알아요. 대충 하는데 세부적인 문구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제 여러분들이 좀 하나씩 이제 조심해 줘야 돼요. 자, 이제 103페이지 보면 뭐가 나온다? 자, 국토교통부 장관이 검증체를 구축 운영하여야 한다. 그래 돼 있죠? 자, 그 다음에 또 이런 구축 운영하기 위해서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누구에게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신고관청. 조심할 건 신고관청에 자료 제출 요구할 수 있는데요. 그런데 이때 이거를 거래 당사자 또는 개업 공인중개사에 요구할 수 있다 그러면 틀려요. 이거 여러분들 조심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일단은 그 신고관청에 요구할 수 있고, 자, 이제 그리고 이제 구축했습니다. 자, 일단 누가 구축한 거예요? 국토교통부 장관이. 그러면 이 구축한 시스템에 의해서 가격 검증합니다. 가격 검증은 누가 하는 거예요? 신고관청에서. 신고관청 가격 검증을, 자, 신고관청에서 가격 검증을 하여야 한다 할 수 있다. 예, 이거 하여야 한다. 가격 검증 하여야 한다. 자, 검증해서 그 결과를 누구한테요? 세무서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자, 통보하겠습니다. 세무관서장에게 통보한다. 통보해야 한다. 지금 계속 하여야 한다 할 수 있다 한번 구분해 보는 거죠. 세무관서장은 어떻게 돼요? 이것을 과세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제는 큰 틀을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는 기억하고 있으니까 세부적인 문구 변화라든가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이 좀 하는 정리를 해놓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해서 가격 검증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거래 신고 내용 조사입니다. 자, 일단 거래 신고, 자, 거래 신고라든가 해제 신고라든가 외국인 등의 취득보유 신고, 이 신고받은 내용이 누락되었거나 아니면 정확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자, 누락되었거나 정확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어떻게 해요? 자, 당연히 누락되었다면 보완을 요구할 수 있죠. 보완 요구를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정확하지 않다고 판단된다면 거래대금 지급증명서라든가 계약서 등의 자료 제출 요구할 수 있다. 자, 제가 기본서에다가 아마 밀초서로 쓰라 그랬었는데 다시 한번 봅니다. 거래계약서에다 밑줄, 거래계약서 밑줄, 그리고 어떻게 쓰라고 혹시 기억나세요? 거래계약서 500만 원 이하 같으려. 거래계약서 밑줄 치시고 500만 원 이하 같으려.
자, 그 다음에 옆에 거래대금 지급을 증명할 수 있는 서면. 자, 거래대금 지급을 증명할 수 있는 서면. 요거는 밑줄 쳐놓으시고. 뭐라 그래요? 네, 3천만 원을 같아요. 자, 일단 먼저, 이게 크게 올려놨다. 자, 저기 봅시다. 일단 거래대금 지급증명서, 제출 요구에 불응하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고요. 3천만 원의 과태료. 다시 한번. 거래대금 지급증명서 제출 요구 불응하면 3천만 원의 과태료고, 왜 자꾸 500이라 그러냐? 자, 그 다음에 또, 거래대금 지급증명서 외의 자료출 요구에 불응하면 500만 원 과태료예요. 자, 그러면 거래대금 지급증명서 요거는 3천만 원이고, 그거 외니까 뭐예요? 거래계약서, 거기에 해당되죠. 자, 그렇게 체크 한번 해보시고. 자, 그러면 자료 제출 요구는 뭘로 한다 그랬어요? 서면으로 하게 되죠. 서면으로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시도지사에게 결과를 보고합니다. 신고 내용에 대해서 조사한 다음에 일단은 결과를 보고하게 된다. 자, 일단은 이렇게 시도지사에게 결과를 보고하고, 그럼 시도지사는 다시 이걸 어떻게 돼요? 국토교통부장에 보고하죠. 근데 신고관청에서 시도지사에 보고할 때, 또 시도지사가 국토교통부장에 보고할 때, 자, 이때는 어떻게 돼요? 이때는 기한이 없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이 기한이 없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에 여러분들 이제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언제까지라고 하는 기한은 없어요. 언제까지라고 하는 기한은 일단 없고, 자, 매월 1회 이렇게 됐죠. 매월 1회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일단 보고한다 라고 됐습니다. 자, 지금 103페이지 지금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보죠. 일단 어디까지 지금 보고된 거예요? 국토교통부 장관까지 보고가 됐죠? 근데 국토교통부 장관이 가만히 보니까 뭔가 이상해요. 그러니까 조사를 한번 해봐야 되겠죠? 그래서 국토교통부 장관이 직접 조사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또 어떻게 해요? 누구와 같이? 신고관청과 같이 조사할 수도 있다. 자, 여러분 조심할 거. 자, 국토교통부 장관이 직접 조사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누구와 같이 조사할 수 있다? 그거를 시도지사와 함께 하면 틀립니다. 시도지사와 같이. 여러분들 좀 보세요. 국토교통부 장관, 시도지사 등록, 보통 이제 이렇게 순서가 나오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일단은 국장과 시도지사 같이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그래서 국장과 신고관청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런 문구 변화들 여러분들 조심을 해줘야지면 되고요.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조사해가지고 조사할 때 자료 제출, 행정기관의장에게 자료 제출 요구를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만약에 적발되면, 자, 이 법이라든가 또 다른 법률 위반했다고 판단될 때, 이 법은 무슨 법이에요? 이 법은 무슨 법이죠? 지금 여러분들은 무슨 법 배우고 있는 중? 예, 부동산 거래 신고법 배우고 있죠? 공인중개사법이 아니에요. 여기서는 이 법은 부동산 거래 신고법입니다. 자, 부동산 거래 신고법이나 아니면 또 다른 법. 이제 이 다른 법에는 공인중개사법이나 아니면 주택법이나 상속증여세법이나 여러 가지 있겠죠? 위반한 것을 적발되면 거기에 따라서 뭐 고발 조치라든가 그다음에 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외국인 등의 특례가 있습니다. 신고관청은 자, 외국인 등이 부동산 등의 취득을 신고한 내용을 매 분기 종료일 1개월 이내. 자, 신고관청에서 자, 일단 누구에게만 적용되는 거예요? 외국인에게만 적용되는 겁니다. 자, 이 분기 종료일로부터 1개월 이내 누구한테 제출? 시도지사에게 제출. 이때 자, 세종특별자치시 즉 뭐예요? 특별자치시죠? 세종시 여긴 구가 있어 없어요? 구가 없죠. 그러니까 세종특별자치시 즉 특별자치시장은 직접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제출합니다. 그리고 제출 자, 그 내용을
제출받은 시도회사는 다시 이걸 제출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 누구한테 제출한다? 국토교통부장한테 제출한다. 자, 이거는 누구에게만 적용되는 거예요? 외국인이 어떻게 했을 때만? 예, 취득했을 때만. 자, 봅시다. 요거 6월 3일 날 모의고사 가 안 봤어요? 모의고사? 예? 너무 쉬워서? 네, 한번 저한테 혼나야 돼, 지금. 완전히 왕창 어렵게 해가지고서는. 자, 봅시다. 이게 결국 무산됐구나. 자, 일단 봅시다. A하고 B가 거래가 됩니다. 얘는 매도인이고요. 얘는 매수인이에요. 자, 지금 A가 외국인입니다. A가 외국인이에요. 그러면 여기 이 규정 적용되나요, 안 되나요? 네, 안 됩니다. 어떻게 할 때만이에요? 취득할 때만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외국인이 B일 때만 이렇게 됩니다. 외국인이 B일 때만 일단 해당된다 라고 하는 거 일단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 놓으셔야지만 돼요. 자, 그러면 일단 이렇게 외국인이 취득할 때만 해당된다 라고 하는 것을 기억을 여러분들 해 놓으시고, 자, 이제 정정신청과 변경신고. 자, 일단 정정신청과 변경신고 큰 틀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정신청, 그 다음에 변경신고. 자, 여기에 세부적인 내용을 여러분들이 파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관계가 지금 어떻게 된다는 것을 꼭 여러분들이 기초적인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라고 했죠. 자, 정정은 뭐 하는 거예요? 정정은 고치는 거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어떻게 됐을 때 고치는 거다? 잘못됐을 때. 자, 그래서 정정신청은 어떤 경우에 한다? 잘못 기재가 됐을 때. 자, 정정신청은 잘못 기재됐을 때. 자, 그럼 정정은 어떤 방법을 하는 거예요? 발급받은 신고 필증이 어떻게 한다? 필증에 정정, 고쳐가지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 변경신고는 어떤 경우 하는 거예요? 서로 합의해가지고 어떻게 됐을 때? 내용이 어떻게 됐을 때? 변경됐을 때입니다. 합의해서 내용이 변경됐을 때. 그러면 변경신고는 어떤 방법을 하죠? 변경신고는 어떤 방법을 한다? 법정서식이 있어요. 변경신고서가 있습니다. 자, 이거는 변경신고서를 어떻게 돼요? 제출하는 방법으로 한다. 큰 틀입니다. 요 큰 틀을 일단 머릿속에 기억해 놓으라고 그랬습니다. 자, 이제 요거를 구분하면서 다시 이제 들어갑니다. 자, 일단 여러분들 교재 보면, 자, 정정신청은 어떤 경우에 한다? 잘못 기재된 경우. 자, 거래당사자 또는 개업공개사는 내용이 잘못 기재됐을 때, 이때 신고관청에 정정신청을, 자, 하여야 한단가요? 할 수 있단가요? 할 수 있다. 맨날 이런 거 따지죠? 근데 어쩔 수 없어요. 여러분들 이런 거 따져야 돼요. 자, 정정신청은 어떻게 한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이때 뭘로도 할 수 있고요. 전자문서도 할 수 있다. 자, 그러면 어떤 것이 정정신청 사항이냐? 제가 정정신청 사항 중에서 밑줄 치라고 했던 거 있었죠. 여러분들 기본서에다가 밑줄 치라고 했던 거 있을 거예요. 자, 일단 제가 밑줄 치라는 거면 치세요. 자, 거래 당사자의 주소,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그 다음에 거래 지분 비율. 자, 거래 지분 비율에다 밑줄. 거래 지분 비율 밑줄. 자, 그 다음에 또 이제 개업공개사의 전화번호라든가 상호 사무소 소재지, 그 다음에 또 건축물의 종류, 그리고 거래 대상 부동산 등의 지목, 면적에다 밑줄. 면적에다 밑줄. 자, 그 다음에 또 거래 지분에다 밑줄. 자, 조금 이제 낫다. 이제 울리는 게 좀 많이 덜하죠? 신경 안 써요? 뭐, 울리는 이제 나만 신경 쓰나, 지금? 자, 봅시다. 소리 들리죠? 자, 일단, 뭐까지 했냐? 자, 거래지분 비율 밑줄 치라고 그랬고, 자, 이제 면적에다 밑줄 치라고 그랬죠? 면적 밑줄, 그 다음에 거래 지분 밑줄.
거래 지분 밑줄, 그 다음에 대지권 비율. 자, 밑줄치라고 하는 거, 뭐뭐 밑줄치라고 그랬어요? 거래 지분 비율, 그 다음에 또 거래 지분, 그리고 또 자, 면적. 자, 다시 한번 거래 지분 비율, 면적, 거래 지분 세 가지 밑줄치라고 그랬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그 정정 신청해 보니까 가격과 관련된 부분이 있나요, 없나요? 없죠. 옆에다 한번 가격 X 써놓으세요. 정정 신청 가격과 관련된 부분 없다. 자, 중도금, 그 다음에 잔금 이런 거 없죠. 지급일 같은 거 없죠. 자, 가격 없고요. 중도금, 잔금, 지급일 같은 거 없어요. 제가 밑줄치라는 거 3개와 요 없는 거 주의하고 나머지는 일단 암기 안 해도 돼요. 자, 그럼 이제 밑줄친 이유는 조금 이따 설명드리도록 하고, 자, 그러면 이제 정정 신청은 어떻게 한다? 정정 신청은 발급받은 신고필증에 뭐 해가지고 내용을 정정해서 서명 또는 날인하죠. 제출하면 돼요. 자, 그러면 거래 당사자 주소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단독으로 할 수 있다. 거래 당사자 단독으로 할 수 있다. 자, 봅시다. 지금 만약에 거래 지분 비율이라든가 뭐 이런 게 만약에 잘못됐다. 그러면 당연히 어떻게 돼요? 매도인과 매수인이 양쪽 다 확인해 줘야지면 되겠죠? 그래서 둘 다 해가지고 서명 또는 날인하는 거예요. 그런데 거래 당사자 주소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가 바뀌었다. 아니면 잘못됐다. 그러면 굳이 상대방이 굳이 알 필요가 없죠. 그래서 이거는 단독으로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 여러분들 조심할 것은 이때 뭘로 할 수 없다? 전자문서로 할 수 없다. 자, 제가 전자문서로 할 수 없다. 기준 하나 잡아놓으라 했죠? 어떤 경우에는 전자문서로 할 수 없다? 예, 뭔가를 들고 간다면 전자문서로 할 수 없다 그랬죠. 그게 95%가 그랬어요. 그런데 예외가 몇 가지 있다 그랬죠. 바로 이것도 예외 중에 하나예요. 자, 여기 휴대전화번호, 주소 이런 게 바뀌었어요. 근데 뭐 증명서를 들고 가나요? 바뀌었다고? 뭐 들고 갈 게 없잖아요. 전화번호 바뀌었다고 전화 바뀐 증명서를 들고 갈 게 없죠. 그래서 그냥 단독으로 하면 되는데, 근데 이걸 전자문서로 할 수 없어요. 이게 좀 특이한 규정입니다. 뭔가 안 들고 가는데, 뭔가를 들고 가야지만 전자문서로 할 수 없는데요. 근데 뭔가를 안 들고 가는데도 전자문서로 할 수 없어요. 이거는 굳이 해석한다면, 만약에 주소나 전화번호 바뀌었다면 직접 담당 공무원이 확인해 봐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보시면 돼요. 해석을 그렇게 일단 해주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또 이제 신고관청은 정정 신청하게 되면 이 내용을 확인해가지고 지체 없이 신고필증은 어떻게 돼요? 다시 발급해 주죠. 자, 그러면 변경신고. 자, 이제 변경신고는 어떤 경우예요? 내용이 어떻게 됐을 때? 변경됐을 때. 자, 서로 합의해가지고 내용이 중간에 바뀌었다라고 한다면 언제까지 변경신고할 수 있다? 등기 신청 전. 자, 등기 신청 전까지 변경신고를 할 수 있다. 그래서 서명 또는 날인해가 자는데 이것도 전자문서로 할 수 있다 그랬습니다. 자, 그럼 변경신고 사항을 보겠습니다. 자, 거래지분 비율 첫 번째 밑줄 쳐놓으세요. 거래지분 비율 밑줄. 그 다음에 또 거래지분에다 밑줄 쳐놓으세요. 그리고 면적에다 밑줄 쳐놓으세요. 그럼 어디서 본 것 같지 않아요? 네. 자, 여기 지금 제가 지금 밑줄 치라고 했던 것이 어디 나와요? 정정 신청이 나오죠. 자, 이 세 가지는 정정 신청 사항이면서도 뭐 해당된다? 변경 신고 사항이 해당된다. 자, 요거 자는 구분을 일단 해 놓으셔야 돼요. 이건 기억해 놔주시면 됩니다. 자, 공통되는 거 있습니다. 비지면. 자, 비지면, 지분 비율, 지분 면적. 이게 정정과 변경이 공통이고요. 자, 변경사항은 여러분들 좀 기억해놔야 돼요. 제가 정정신청에서 다 기억할 필요 없이 주의할 것만 기억하면 된다 그랬는데요. 변경신고사항은 자, 비지면 공통에 조거지 매부 이렇게 됩니다. 자, 조건 기한, 그 다음에 뭐예요? 거래 가격. 거래 가격 있습니다. 지급일. 자, 지급이라고 되어 있지만 중도금, 잔금과 그 지급일이에요. 중도금, 잔금과 그 지급일. 그 다음에 매수인 변경과 부동산 변경 이렇게 돼요. 매수인 변경, 부동산 변경.
자, 매수인일 때, 그 다음에 다수 부동산일 때. 매수인이 공동매수죠. 자, 공동매수와 다수 부동산일 때. 자, 다시 한번 봅니다. 자, 비지면은 뭐예요? 다시 한번. 비 뭐죠? 비율. 지분 비율. 지분. 면적. 자, 뭐예요? 조건기한. 거래 가격. 지급일. 지급일인데 앞에 뭐가 더 있어야 돼요? 중도금, 잔금과 거치기bil. 그다음에 매수인 변경, 부동산 변경. 자, 그러면